신발 또 갈아주시. 네? 아 아니 이건 그 보라색 편상아 깔맞춤 나 편상. 했더니만은. 네. 그러면 가겠습니다. 네, 신호 선수 이제 훈련 이틀째인데 네. 좀 어떠신지. 네. 일단 정말 굉장히 힘들고요. 이게 살짝 내가 이번 주를 버틸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들 정도로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로니 코치님 쳐주는데 막 곡소리를 내던데 대체 얼마나 힘들길래 이런 훈련이 이 정도 훈련 강도가 처음인가요? 올림픽 전에도 했긴 했지만 근데 생각보다 올림픽 전보다 좀 더 힘든 것 같이 느껴지고요. 또 이제 또 오랜만에 이제 들어와서 또 이렇게 훈련을 하려니까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아까 박주봉 감독님 보시면서 뭔가 계속 얘기를 해주시던데 네. 무슨 얘기를 좀 해주셨는지 가장 좀 기억에 남는 얘기는 좀 뭔지. 네, 일단 연습을 할 때도 시합처럼 해야 되는데 이제 거기에 있어서 중국 선수들이 어떻게 치고 이런 걸 대비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상기시켜 주시려고 힘든 순간에 제가 잊어버리니까 왜 하는 이유를 목적을 잊어버릴 때도 있으니까 그런 이유를 좀 계속 상기시켜 주려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감독님 조언 중에 좀 이전 감독님들에게 좀 듣지 못했던 뭐 기술적 조언이나 정신적 조언 같은 게 좀 있을까요? 그냥 거의 다 비슷한데요. 지금 박주원 감독님께서는 저에게 이 자리가 지키기 어려운 것도 알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실 거고 또 그거를 계속 소통해 주시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도 믿고 이제 말을 할 수 있고 또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계속해서 말을 저보다도 먼저 다가와서 해주시니까 오히려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근데 올림픽 이후로 또 로니 코치님과 계속 좀 동향을 좀 이어가잖아요. 네. 로니 코치님과의 좀 케미에 대해서도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한국 코치님들은 조금 진지하고 묵직한 부분이 있기도 한데 로니 코치님은 확실히 외국 분이셔서 마인드 자체가 좀 재밌게 즐겁게 힘들지만 그래도 장난치면서 자꾸 다가와 주시니까 저도 이제 힘들 때면은 장난도 치면서 하다 보면 또 어느 순간 끝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재밌게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새벽 훈련 하신 건 좀 어땠어요? 쥐났다는 선수도 있고 좀 힘들었다는 새벽은 언제나 힘들잖아요. 어느 누구도 다 힘들게 다가오지만 그래도 버텨야지만이 더 좋아지니까 저는 버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많은 대회를 치르다 보니까 좀 불가피해 보이긴 하지만 종종 이렇게 뭐 화면을 보면 하체 통증을 좀 호소하거나 이런 장면들이 그래도 좀 저색해 나오거든요. 지금 컨디션은 어떻고 좀 관리를 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그 힘든 순간도 버틸 수 있을 정도의 체력도 길러야 되고 또 그렇게 훈련을 하고 있어서 계속 하다 보면은 반복 훈련을 하다 보면은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모습들이 안 보이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는 영상 분석도 많이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네. 본인의 데이터를 좀 많이 찾는다고 들었는데 네. 실제로 좀 해보시니까 느낌은 어떠셨는지랑 어떤 점으로 도움이 되셨는지. 네, 저도 이제 영상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몰랐기도 했는데 이번에 싱가포르 오픈에서 지고 나서 생각이 되게 많아졌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또 많은 도움을 받게 됐고 또 전에는 상대방에 대한 분석이 많이 필요했다면 지금은 상대방들이 저를 많이 분석을 하다 보니까 제가 플레이에 대해서 좀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어느 부분에서 제가 득점을 했었는지 그 부분을 좀 더 많이 유심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절반 정도 지났는데요. 올해 남은 기간 개인적으로 어떤 목표를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올해는 뭐 계속해서 이기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지지 않는 선수가 확실히 되고 싶고요. 또 많은 선수들에게 조금 두려운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그 개인 후원을 받는 선수들도 이제 늘어나게 됐어요. 사실 근데 그 시작이 안세영 선수의
이제 발언 때문이기도 했었는데 이 상황 조금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뭐 많은 선수들이 좋은 방향으로 손을 받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뭐 앞으로도 많은 선수들이 더 잘한다면은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게 스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큰 동기부여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영상 분석 얘기하실 때 올림픽 때를 포함해서 마찬가지인데 이전에는 이제 다른 선수들 분석을 더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본인에 대해서 분석하는 비율이 더 높아졌다 이렇게 이해하는 건가요? 네,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도 분석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 비중을 조금 더 저에게 더 집중하려고 좀 저에 대해서 좀 분석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좀 몰랐던 걸 알게 됐던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몰랐던 부분보다는 어떤 훈련을 더 많이 해야 되는지 더 습관화시키면서 반복 훈련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좀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벼운 질문이지만 올해 우승을 5번 했잖아요. 네. 그 5번 우승한 게 기억이 많이 남는지 아니면 우승을 못한 그 한두 번의 대회가 좀 기억에 많이 남는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우승을 못한 한두 번의 대회가 더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천대가 이제 중국 오픈 하나 남았잖아요. 중국 오픈까지 우승하면 뭐 저기 무슨 일종의 뭐 슬램이라고 하는데 그 욕심이 좀 나는지 세계 선수권까지 하면 진짜 사실 거의 지지 않는 선수가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한 욕심이 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욕심은 당연히 있고요. 이제 그냥 이제 좀 재밌게 하고 싶었는데 또 욕심이 계속 나기는 하네요. 이제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한다면은 꼭 좋은 결과로 돌아올 것 같아서 그냥 저를 묵묵히 믿고 열심히 훈련하고 하는 것뿐인 것 같습니다. 야마구치 선수 뒤에 있던 박주봉 감독님을 보다가 이제 옆에 있는 감독님이 됐잖아요. 좀 기대하던 거랑 생각하던 거랑 좀 다르거나 한 게 좀 있나요? 이제 뭐 야마구치 경기를 뛸 때 한 번씩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제가 옆에서 이제 봤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조금 저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실까 되게 궁금함도 많았었고 그랬었는데 이제 저는 야마구치 선수에 대해서 이제 많은 말씀을 해주실 것 같았는데 별로 많이 안 해주시더라고요. 좀 그래서 제가 찾으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제가 더 열심히 하고 더 찾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뭐 훈련 엄청 힘든 강훈련 중에서도 계속 웃으시면서 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으로 있었는데 그리고 워낙 많은 관심을 올바리 받으셨어가지고 초반에는 조금 대표팀 훈련이 좀 심적으로 어색하다거나 좀 그런 고민은 없으셨는지 지금은 조금 어떠신지. 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그 연도에 다 털어버리고 이제 올해부터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들어와서 하다 보니까 별로 크게 생각도 안 했었고요. 또 많은 분들이 되게 또 도와주시고 해서 저에게는 또 큰 터닝 포인트가 됐었던 것 같아요. 이수영 선수 그 요넥스 신발 불편함을 좀 호소했었잖아요. 네. 그 규정 바뀐 이후에도 계속 요넥스 신발 신고 있는데 어떤 뭐 제작을 했다든지 뭐 그런 변화가 있던 건가요? 아니면 계속 그때 신는 이유가? 이제 저는 아직 스폰서를 아직 잡지 못했고요. 이제 계속 검토 중이고 또 BWF 규정에도 또 있어가지고 제가 협회에서 후원하는 신발을 계속 신어야 되는 부분이 규정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계속 신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아까 영상 분석 얘기해서 말인데 좀 저희는 안세영 선수가 수비형 선수라고 좀 인식을 하고 있는데 네. 요즘 보니까 그 스매시 스피드가 굉장히 잘 나와서 본인도 굉장히 좀 자랑스러워하는 걸로 지금 봤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부분이 자기가 좀 좋아졌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전에는 정말 수비형 선수를 좀 추구하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다른 선수들의 경기도 보고 해보고 하니까 수비로만은 살아남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수비를 하지만 그래도 정확한 스트로크와 이제
공격에서는 제가 파워가 좀 많이 밀리기 때문에 이제 그냥 정확성, 이제 찬스공에서 확실히 끝내주는 그런 연습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2023년 이후로부터는 좀 적수가 완전 없어진 느낌인데 그래도 중국에서 좀 왕진이나 한해가 좀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 선수들이 좀 이전에 경쟁했던 선수들이랑 비교하면 좀 얼마나 더 혹은 덜 까다로운지 궁금합니다. 중국 선수들은 확실하게 해년마다 많이 좋아지고 있고 좀 새로운 선수들도 들어오면은 바로바로 잘하는 선수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놀랍기도 해요. 근데 그런 선수들도 자신만의 단점이 있을 거고 이제 그런 부분을 누가 더 빨리 파악하고 그런 경기를 주도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 선수들은 또 살아남는 법을 또 아는 것 같아서 좀 되게 더 까다로운 선수들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지난 2-3년 동안 안세영 선수도 좀 성장을 좀 많이 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중국의 왕지이가 좀 비슷한 나이인데 이 선수도 사실 우버컵 우승할 때만 해도 중국에서 3번째였는데 첫 번째까지 올라왔잖아요. 네. 그 선수랑 붙어보면 좀 그 선수가 약간 성장했다는 걸 좀 체감이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이제 경기를 해봐도 쉽게 무너지는 선수가 아니더라고요. 이제는 전에는 좀 무너지는 모습도 한 번씩 보였는데 이제는 전혀 보이지 않고까지 하는 모습을 보면 많이 발전한 선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쉽게 안 무너지는 선수를 상대로 그렇게 역전을 해서 이기는 지금 공격도 점점 더 끌어올리고 싶다고 하셨는데 전체적인 실력이나 수비가 거의 세계 최고 한다면 공격은 본인이 생각하기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좀 끌어올리고 싶다고 봐야 될까요?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첸유페이 선수가 제일 공격으로는 좋은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그 정도까지 올리고 싶은 것 같습니다. 공격, 수비 전부 다 세계 최고 수준으로? 당연히 그래야지 계속해서 1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고 싶습니다. 이제 아까 감독님이 최상위 랭커 한국이 이제 거의 안세영 선수 혼자다시피 하니까 좀 외로운 에이스 같다. 이제 중국은 좀 여러 명이 있고 그런 거 조금 힘들지 않으세요? 이제 감독님께서 이제 한 번씩 4대1로 싸운다고 생각을 하라 그러는데 지금은 뭔가 전에는 되게 혼자 싸운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좀 그랬었는데 지금은 감독님도 그렇고 영상 분석분도 그렇고 또 트레이너 선생님들도 그렇고 다들 저를 너무 도와주시기 때문에 전혀 지금은 오히려 든든하게 뒤에 백그라운드를 믿고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차이나 오픈 플러스 세계 선수권 목표 간단하게 그냥 말씀해 주시고 끝내시죠. 네, 당연히 금메달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지금 열심히 연습한 거를 그래도 또 보여주는 경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디 보고 얘기해요? 저 앞에 보고 얘기하시면 감독님 이제 훈련 이틀째 지휘하고 계신데 좀 어떠신지 선수들을 좀 어떻게 훈련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저도 대표팀 임명된 건 4월 달이었는데 그동안에 선수들과 같이 국제대회만 같이 다녔다가 처음으로 저도 완전 귀국해가지고 선수라고 지금 훈련을 시작했는데 글쎄요, 이번 합숙훈련은 7월 달에 있어 일본 오픈하고 중국 오픈 대비해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 합숙 후에 또 이제 국내 대회가 같이 겹쳐가지고 좀 연결이 안 되는 국제대회하고 연결이 안 되는 상황이 되어서 조금 이런 경우는 좀 흔치 않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번 합숙은 선수들하고 그런 저하고 처음으로 같이 호흡하는 그런 일정이기 때문에 선수들도 저의 훈련 방식을 같이 한번 따라서 하는 과정이고 저도 선수들을 직접적으로 코트에서 훈련을 하면서 이제 알아가는 과정이라서 이제 둘째 날이긴 하지만 첫날 훈련하고 나서 보면 일단 선수도 저랑 같이 하다 보니까 좀 의욕적으로 시작이 된 것 같고 또 어제 첫날 새벽 훈련부터 시작이 됐는데 좀 힘들어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선수라고 처음으로 상견례 할 때 앞으로 합숙훈련은 그 대표팀 합숙훈련 전에 소속팀에서 어느 정도 몸을 만들고 들어와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아직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선수들도 준비가 조금은 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첫 훈련인데 조금 쥐가 난 선수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둘째 날 훈련하고 아마 내일까지 그래도 한 3일 정도 훈련하면 조금 더 선수들이 피곤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너무 힘들다는데요. 다들 다? 목소리를 오자마자 힘들다고. 그건 아닌데. 아니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지금 요번에 이제 인도네시아 오픈 가서 그 안세영 선수가 우승하고 남자 복식에서 또 서승재, 김원호 선수가 우승을 했는데 사실 뭐 아시겠지만 천신만고 끝에 우승을 했어요. 안세영 선수도 어렵게 역전승을 해가지고 우승을 했고 또 서승재, 김원호 선수도 8강 전부터 계속 파이널 게임 가면서 우승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두 개의 우승을 해서 큰 성과를 이뤘지만은 사실 전 중국이나 인도네시아 선수들하고 차이는 정말로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아요. 또 특히 안세영 선수 같은 경우는 세계 랭킹 1위로서 확고한 1위를 지키고 있지만 이번 싱가포르 오픈에서 그 첸유페이한테 일격을 당했고 또 첸유페이 선수뿐만 아니라 지금 계속 왕지 선수하고도 파이널 게임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고 또 그 뒤에 한유혜 선수라든지 또 그 거페이 선수라든지 그 선수들이 오로지 안세영 선수를 잡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1대4 또 거기에 또 야마구치 선수가 있어서 상당히 그 도전이 정말 그 전보다는 훨씬 더 거세진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 세영이의 상대 선수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한 파악이 필요할 것 같고 훈련하는 방식 또 작전적인 방식에서도 우리도 좀 변화를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고 또 남자 복식의 김원호, 서승재 선수도 정말로 어렵게 우승을 했는데 또 유일하게 남자 복식에서 지금 그 750, 1000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한조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혼자 상대하다 보니까 너무나 힘들고 그래서 빨리 지금 강민혁 또 기동주 선수라든지 그 다음 나성승, 진용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빨리 올라와야지 그래도 그 슈퍼 750, 1000대에서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서승재, 김원호 선수의 상대를 또 이겨줄 수도 있고 그래서 또 부담을 덜어줄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남자 복식에도 좀 키워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선수하고 종이 한 장 차이에서 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그런 그 세계 톱 레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선수들이 힘들다 했다고 하지만 당연한 거고 그 정도의 훈련을 또 이겨내야 되고 또 그러면서 또 부상 관리에 대해서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그래서 정말 어제 훈련 끝나고 첫날 훈련 끝나고 선수라고 얘기했지만은 이제는 조금 더 본인 스스로가 프로 의식을 가져야 된다. 운동뿐만이 아니라 휴식과 또 식사도 잘 해야 되고 치료도 잘 받아야 되고 그런 것들을 하루하루 일과에 그 시간별로 이런 것도 자기들이 생각을 하면서 훈련을 따라와야지 이게 하루 훈련하고 이틀 훈련하고 괜찮다 싶으면 분명히 그게 3일째 4일째 누적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이라도 빨리 그 클리어하기 위해서는 그날 빨리 자기의 그 컨디션 관리를 위해서도 충분한 휴식도 필요하고 식사도 충분히 해야 되고 또 치료도 받아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프로적인 입장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참 그 힘든 건 다 좋다 힘들지만 좋다고 하는데 그 안세영 선수가 조금 서운함을 내비쳤는데 오셔서 막상 야마구치 공략법에 대해서는 거의 얘기를 안 해주시더라. 그런 서운함을 좀 표하긴 했거든요. 일단 이번 대회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그 싱가포르는 못 가고 인도네시아에서 합류했는데
일단 뭐 새로 합류한 우리 또 이현일 코치가 있고 또 로니 코치 있어서 같이 이제 두 코치한테 맡겼었는데 당연히 세영이가 야마구치를 이길 수 있도록 당연히 서포트를 당연히 해야 되고 또 왜 그런 이야기 했지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요. 지금 감독님 어떠세요? 그때 야마구치 선수의 뒤에서 보던 안세영 선수에 대한 느낌이 좀 엄청 남다르셨을 것 같은데 지금 그때랑 지금이랑 좀 비교해 보시면 좀 어떠신지. 글쎄요, 뭐 일단은 세영이가 또 싱가포르 오픈에서 또 일격을 당하고 와서 그런지 상당히 좀 불안했어요, 사실. 1회전, 2회전도 불안했었고 심리적으로도 좀 그랬었고. 그래서 일단은 플레이 자체를 적극적으로 끌어가라는 입장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요번에 이제 야마구치 선수 같은 경우도 보니까 이제 어차피 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덤비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플레이 자체는 상당히 타이트하게 했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야마구치 선수도 모든 걸 그냥 내려놓고 하다 보니까 자기 게임을 한 것 같고 반대로 세영이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에서 한번 졌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했었는데 뭐 오늘 훈련할 때도 잠깐 뭐 제가 얘기했지만은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부상 그런 것 때문에 그런 회복에 집중을 두면서 훈련을 했다고 하면 이제 이번 대회를 통해서 그만큼 어려운 경기를 했는데 네가 여기서부터 이제 체력부터 시작해서 힘든 훈련을 여기서 극복을 해야지 그 정도가 유지되니까 좀 힘들더라도 좀 참고하자. 네, 이제 말은 잘 했는데 글쎄요, 이게 사실은 마음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이제 일주일 지나고 며칠 지나고 그러면 사실 피로도가 쌓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극복하는 것도 하나의 또 정신력인 문제도 되고 그래서 또 그런다고 해서 또 오버워크가 돼가지고 부상을 당하면 또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참 세밀히 살펴야 되고 또 트레이너 선생님하고 또 상의하면서 또 훈련 프로그램을 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신 훈련 중에 이제 몸풀기 하고 이거를 푸워크 네, 푸트워크. 예. 이거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직접 막 목이 쉬실 듯이 막 기도하시고 초시계까지 같이 하시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요건 이제 어차피 이제 푸트워크라는 것은 이제 뭐 저희 배드민턴의 가장 기본적인 거고 초등학교 때부터 항상 배드민턴 배울 때부터 하는 거고 그러면서도 당연히 대표팀이 됐어도 이 훈련은 당연히 기본적인 훈련인데 여기에 이제 조금 이제 체력 좀 스피드 이런 것을 이제 이용해서 하면서 또 그동안에 이제 뭐 했던 그 좀 틀에 박힌 것보다는 조금 변화를 주면서 앞에 푸트워크를 하고 또 뒤에 푸트워크를 하고 옛날 같으면 앞에 푸트워크 다 끝나면 뒤에 푸트워크를 하고 뭐 이런 경우인데 그것을 좀 같이 접목시키면서 하면서 또 어차피 이제 저랑 같이 하는 거니까 또 새롭게 또 선수들도 해야지 또 지루한 부분도 좀 덜 할 것 같고 사실 제일 하기 싫어하는 게 푸트워크거든요. 선수들이 재미없고. 근데 여기 이제 그런 똑같은 푸트워크를 하더라도 얼마만큼 선수는 이제 스피드하게 하고 얼마만큼 코트를 이 배드민턴 코트가 있지만 거기에서도 좀 최대한 적게 움직이고 쉽게 하려고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걸 또 이 코트를 좀 폭넓게 사용하게 되면 또 그 훈련량이 늘어나는 거고 또 이게 코트량을 폭넓게 사용해야만이 여기서 우리가 배드민턴에서 자주 인인지 아웃인지 이런 것도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 자기 자세가 마지막까지 나가 봐야지 판단하기가 쉬운데 그걸 쉽게 푸트워크를 하다 보면은 아웃인가 인인가가 거리가 멀어지니까 그런 게 파악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항상 좀 넓게 사용하면서 푸트워크를 하라고 좀 선수한테 다그친 것도 있고 그래서 또 아무래도 제가 좀 소리를 질러가면서 해야지 선수도 그게 따라오고 분위기도 살아나고 그래서 뭐 제가 코치들하고도 이야기했지만 일단은 훈련이 시작이 되면 이 스트레칭이나 이거 워밍업은 우리 트레이너 선생님들이 몸을 풀고 그 다음부터 본 훈련 들어가기 전에 한 40분 정도는 4시간이다. 4시간이니까 이건 내가 가지고 프로그램을 이끌고
그냥 보는 운동 들어갔을 때는 각자 담당 코치들이 메뉴를 따가지고 시행을 해라. 그러면서 나는 이제 그 메인 훈련할 때 돌아가면서 이제 서포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서포트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해서 지금 합숙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세영 선수 지금까지 7년 동안 밖에서 보셨는데 안에서 보시니까 뭐 태도나 생활 습관이나 이런 건 좀 어떻다고 판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유, 말도 잘 듣고, 예, 말도 잘 듣고, 지금 항상 뭐 시합 기간에도 그랬고, 또 저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또 바로바로 또 이해하고, 또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글쎄요, 뭐 커뮤니케이션 문제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이제 앞으로 이제 훈련을 어떠한 방식으로 하고, 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고, 또 이제 앞으로 국제대회 참가 같은 경우도 조금 이제 일단은 세영이의 컨디션을 봐가면서 프로그램도 일단은 세영이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서 짜가지고 지금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안세영 선수가 영상 분석을 해보니까 자기가 좀 약간 어떤 걸 좀 더 연습을 많이 하고 어떤 걸 보완하려고 이게 좀 약간 판단이 좀 섰다고 하더라고요. 감독님이 보실 때는 약간 좀 어떤 훈련이 더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그래서 일단 좀 세영이가 그동안에 좀 슬로우 스타트거든요. 슬로우 스타트. 그래서 일단 그 관계는 이제 저하고 그 이제 이현일 코치하고 둘이서도 이미 이야기했는데, 일단 처음에 좀 스피드를 올려서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영이한테도 계속 그것을 주문을 했어요. 일단은 스피드하게 시작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조절을 하자. 근데 지금은 그동안에는 조절을 하다가 마지막에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 같은 경우 천유페이하고 시합하는 거 저도 영상을 봤는데, 상당히 이제 천유페이 선수도 옛날 같으면은 좀 슬로우 스타트예요. 근데 상당히 예전에 비해서 천유페이 선수뿐만 아니라 중국 선수들이 이제는 안 기다리고 자기들이 먼저 승부를 빨리빨리 거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대비책이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따라가다가 기회를 봐서 공격을 하려고 그랬는데, 거기서 바로바로 들어오니까 지금 거꾸로 따라가니라고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영이하고 그 인도네시아 오픈전에 좀 이야기를 했고, 일단 좀 이런 식으로 좀 해봐라. 공격적으로 좀 해봐라. 그러다 보니까 그때 그 야마구치 선수하고 시합할 때도 좀 그때는 또 반대로 또 이제 또 오버워크가 되는 거예요. 공격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이제 끝나고 나서는 그것을 요구한 것은 맞다. 그런데 좀 공격이 전체적으로 봐서는 좀 오버되지 않았나. 이런 것들을 이제 조절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그러다가 또 이제 왕지랑 하다 보니까 다시 또 슬로우 스타트 또 변한 거예요. 또. 그래서 상당히 좀 이게 이제 작전의 변화를 주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본인 스스로가 느껴야겠지만은 또 언제 빠르게 뛰고 언제 늦게 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빨리 뛰어야 된다니까 그냥 또 빨리 뛰고, 공격 좀 해야 된다니까 너무나 또 공격적으로 나가고, 너무 오버했다니까 또 슬로우 스타트 나가고, 이런 부분이 이제 같이 이제 훈련하면서 대회 다니면서 같이 조율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세영 선수는 그런 스타일뿐만 아니라 본인은 공격력 자체도 좀 더 끌어올리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럼 필요한 게 좀 어떤 게? 그래서 이제 세영이가 완전 막 점프를 높게 하고 막 해서 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공격력을. 천유페이 선수나 왕지희 선수 같은 경우는 좀 볼이 작게 떴을 때는 그냥 남자들 같이 한 번 정도는 탁 점프하고 때리는 게 있거든요. 근데 세영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뭐 여자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점프하는 선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그런 점프는 아니더라도 그냥 점프더라도 순간적으로 짧은 볼 왔을 때는 그 말하자면 1cm라도 조금 이렇게 순간적으로 올라서 때리는 그런 좀 스텝을 밟아서 공격을 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세영이가 완전 파워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스마싱을 때린다고 해서 풀스윙으로 때린다고 해서 그게 좀 쉽게 또 안 끝나요. 그래서 그 순간적으로 좀 오늘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 악력의 힘을 이용해서 어깨까지는 사용을 안 하고 여기 엘보부터 여기에서 요 정도 순간적으로 때리는 요런 스윙으로 해가지고 좀
빠른 강한 공격보다는 빠른 공격 그런 쪽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조금 이런 악력의 힘이 좀 약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그렇게 왔어요. 라켓을 탁 잡아주는 그런 힘이 약하니까 앞으로 뭐 쉴 때라도 악력기라도 방에 놔두고 누르고 있어라. 뭐 누르고 있어라. 계속 쉴 때라도 그냥 맨손으로도 계속 주먹주기 이런 것도 하고 그러면서 좀 그런 쪽에 뭐 웨이트 트레이닝은 다 하겠지만은 그런 웨이트하고 또 다른 이제 배드민턴의 직접적으로 스윙 자체에서 그냥 풀 스윙에 어깨까지 사용하는 스윙보다는 좀 짧은 스윙에서 라켓을 악력의 힘을 이용한 그런 좀 짧은 스윙, 스피드한 공격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잠깐 저기서 헌법훈련한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복식 전문가셨다 보니까 저 복식 이야기도 좀 궁금한데요. 혼합복식에서 우리가 좀 올림픽에 4강에 들어간 지 2개 조나 배출을 했는데 지금 다 백제가 됐잖아요. 네. 다시 완전 세 판을 좀 짜셔야 하는데 머리에 좀 어떤 보관을 갖고 계시고 지금 선수들의 기량은 약간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판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뭐 김원우 선수하고 서은재 선수가 이제 남자 복식으로 바꿨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기존에 이제 그 최유정 선수하고 정나은 선수가 지금 혼합 복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파트너가 아무래도 이제 이종민 선수가 지금 이제 어린 선수가 지금 하게 되고 또 지금 정나은 선수도 지금 요번 합숙을 통해 가지고 다시 파트너를 정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이종민 선수나 새로운 파트너는 아무래도 그 서승재 선수나 김원호 선수만큼의 기량은 아직 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좀 지금 만들어 나가야 되는 지금 과정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제 최유정, 정나은 선수는 이제 기존의 그런 선수의 그런 레벨이 있으니까 일단은 남자 선수를 얼마만큼 데리고 좀 훈련을 시켜갖고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지금 고민입니다. 흔히 좀 혼합복식에서 좀 승패의 관건이 좀 여자 선수가 남자 선수 공을 좀 잘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좀 하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여자 선수들은 좀 완성돼 있으니까 좀 걱정이 좀 덜 하십니까? 아니면?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남자들이 더 많이 해야 된다 그 이야기인데 또 이제 그래서 또 어린 선수들이다 보니까 또 게임의 운영 능력이라든지 지금 이제 혼합복식은 또 힘으로만 하는 게 아닌데 이제 공간을 많이 봐야 되거든요. 공간을 많이 보는 게임을 하려면은 사실 또 노련해야 되거든요. 경험이 있어야 되고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지금 새로운 선수들이 지금 어리기 때문에 좀 그것을 이제 발전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지만 일단 뭐 젊은 선수들이니까 일단은 좀 스피드하게 파워적인 면은 분명히 가지고 가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게임 운영 능력을 좀 그런 이제 공간 보는 능력 이런 것을 잘 앞으로 이제 훈련하면서 외국 시합을 다니면서 그런 경험으로 좀 쌓아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독님 지도자 생활을 일본에서도 오래 하셨고 이제 국가대표를 맡으셨는데 그 훈련 환경이라든지 선수들이 훈련에 임하는 자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뭐 그런 문화 이런 것들이 좀 다른 게 있습니다. 훈련 환경으로 따지면 뭐 체육관 환경으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최고인 것 같아요. 네, 체육관 환경은 최고인 것 같고 일본에서도 체육관이야 잘 지어졌지만 아무래도 이제 코트가 한 10면 정도뿐이 안 돼가지고 상당히 코트가 부족해가지고 좀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그랬었고 또 이제 뭐 일본 선수들도 사실은 코치 감독 쌤 이야기는 잘 알아오는 스타일이었고 이제 우리 한국 선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 선수 못지않게 지금 다 지시사항 하고 같이 훈련하고 그러면 또 대답도 잘해주고 그래서 또 일본 애들은 좀 대답은 좀 적게 하는데 대답은 네 하니까 기분이 또 좋고 그래서 선수와 같이 잘 호흡 맞추면서 하겠습니다. 고국에서 이렇게 지휘봉을 잡으셨는데 뭐 장단기적인 좀 목표가 좀 있으시다면 어떤 거였어요? 글쎄요 뭐 사실 뭐 이 4월달에 잠깐 상견례 아니라고 체육관 와봤거든요. 들어온 순간에 제가 태극기 보는 순간에 정말로 좀 감격적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진천에서 좀 처음 와봤었고 또 제가 워낙 오랫동안 이제 해외에서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대표팀 감독을 맡게 됐고 제 뭐 임기가 일단은 내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이 되기 때문에 올해는 일단은 뭐 세계 선수권 대회 파리 세계 선수권 대회를 최고 큰 목표로 삼고 내년은 역시 이제 아시안 게임이겠죠.
아시안 게임인데 지금 선수층이 좀 얇다 보니까 이것을 단시간에 지금 이게 메우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래도 뭐 최대한 현재 그 에이스들을 가지고 하면서 그나마 그 밑에 선수들을 이제 좀 끌어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도 그동안에 그 외부에서 보던 이제 한국 대표팀은 항상 뭐 안세영 선수부터 시작해서 파리 올림픽에서 잘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국의 그런 이제 배드민턴 강국, 이제 중국이나 인도네시아나 우리나라나 대한민국이나 이렇게 이제 강국의 그것은 세계 배드민턴 연맹도 인정하는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당연히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알았었고 근데 와서 딱 보니까 너무나 이제 높은 선수라고 밑에 선수라고 갭이 너무 많다 보니까 거기에 조금 저도 깜짝 놀랐어요. 거기까지는 제가 그렇게 체크를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여기 와서 국제대회 스케줄 짜는 과정도 너무나 랭킹 이제 밑에 선수들이 이러다 보니까 그 뭐 인터내셔널 시리즈라든지 챌린지다 이런 건 제가 좀 밑에 급이거든요. 그런 스케줄을 좀 별로 체크를 안 해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대표팀이라는 건 이제 전체를 또 봐야 되니까 오히려 이 톱 레벨들은 이제 딱딱 대회가 나와 있는데 밑에 애들이 그런 게 안 나와 있고 또 밑에 애들이 또 그 대회 나가서 성적을 내야지 또 랭킹이 올라와서 랭킹이 올라오면 그 다음 급에 또 대회를 나갈 수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제일 그 부분이라고 제일이라고 하면 또 제일 우리 톱 클래스도 제일 중요한 건데 또 제일 고민거리는 또 제일 밑에 애들을 올리는 게 또 제일 또 고민거리예요. 양쪽에 지금 이 유지하는 큰 고민거리하고 제일 밑에 애들을 그래도 여기까지 올려야 되는 큰 고민거리가 좀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 이제 앞으로 이런 갭을 좀 채우기 위해서 강훈련을 계속 선수들이 소화할 텐데 그런 선수들을 위한 경고의 한마디. 경고를 하기보다 일단 선수들이 이제 자기들 의식을 변화시켜야 되고 목표를 또 확실히 머릿속에 좀 뚜렷하게 가지고 성촌에 들어왔으면 좋겠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그 다시 한번 또 이제 계속적으로 선수라고 얘기를 하겠지만은 팀에서 좀 몸을 만들어 갖고 들어오기를 제가 간절히 제가 선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